2년만 더 참아. 노인네 곧 죽으면 우리 세상이야. 그 문자를 보기 전까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73세 화가 장운기 씨의 이야기입니다. 50대에 뒤늦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제 그림은 이제 억대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결혼, 그리고 두 번의 실패 끝에 혼자 작업실을 지키며 살아온 지도 어언 10여 년. 첫 결혼에서 얻은 딸 수아와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두 번째 부인의 의붓 자식들과도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작가님, 다음 주 전시 일정 조율 때문에 뵙고 싶은데 내일 오전 괜찮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권유람, 서울 인사동 전시관에서 일하는 35세 여성이었습니다. 제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처음 만난 그날 저는 이상했습니다. 회의실 창으로 비친 햇살 속에서 메모를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스스로를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전시 준비 때문에 유람 씨를 여러 차례 만나야 했고 만날 때마다 그녀는 작업실까지 직접 찾아와 작품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작가님, 이 작품 정말 멋있어요. 이 붓터치 말이에요. 거칠지만 동시에 섬세해요. 그녀가 제 그림 앞에서 환하게 웃을 때마다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작업실에 묻은 석양빛이 그녀의 머리를 붉게 물들일 때 먼지 낀 창문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살짝 흔들 때 저는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람 씨는 참 일을 꼼꼼하게 하시네요. 제가 건넨 차를 받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작가님. 작가님 작품을 더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림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이 저한테도 울림이 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이라 맞았습니다. 제 그림엔 늘 고독이 배어 있었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노인의 쓸쓸함이 캔버스마다 묻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도 있는 제 나이의 남자가 그녀 같은 젊은 여성에게 마음을 품는다는 건 죄였습니다. 그만둬야 해. 이건 아니야. 혼잣말로 다짐했지만 다음 약속 날짜를 잡으며 웃는 그녀를 보면 또다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설렘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으로 이어질 줄은. 전시회가 끝난 뒤 유람 씨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작가님 작가님이 좋아요. 나이 차이 같은 건 상관없어요. 작업실 한쪽 구석, 석양이 지는 창가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유람 씨, 나는 유람 씨보다 38살이나 많아요.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전 작가님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생애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는 느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저는 청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딸 수아가 작업실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 나이가 몇인데요? 35이라고요? 저보다 어려요.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뻔하잖아요. 수아야, 유람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전시회 때문에 가까워진 거 맞죠? 그 사람 전시관 직원이잖아요. 아버지 작품 가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 귀엔 그 말들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결국 넌 내 재산이 아까운 거지. 유람 씨가 아니라 네가 내 재산을 노리고 이러는 거겠지. 네 몫이 날아갈까 봐. 그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제가 재혼한다니까 나타난 딸.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의견은 필요 없어. 내 인생이야. 아버지,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우리 이제 남이야.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주변에서도 온갖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노인네가 노망이 났어. 젊은 여자한테 놀아나는 거야. 돈 보고 접근한 것 뻔한데 참.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유람이만 보였으니까요. 저는 그녀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사랑이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유람이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요. 그녀가 초음파 사진을 내밀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왕자님이에요. 아들. 73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첫 결혼에서 낳은 수아는 딸이었고 두 번째 결혼에서 얻은 건 의붓자식들 뿐이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바랐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이라 여겼습니다. 내 피를 이은 아들. 병원 복도에 앉아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람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름 뭐로 할까요? 운유. 장운유가 어떨까? 우리 이름자를 따서 말이야.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앞으로 태어날 아들 장운유에게 상속합니다. 기존 자녀들과는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가님, 친따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상관없소. 내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주먹,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 운유야. 아빠야. 내 아들. 생애 처음 안아본 제 아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람은 좋은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렀고 제가 작업할 때면 조용히 배려해줬습니다. 여보, 커피 가져왔어요. 작업 힘들죠? 고마워. 아들 준서는 쑥쑥 자랐습니다. 첫 100일, 첫 돌. 저는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유람과 준서, 그리고 저.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작업실엔 준서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유람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내가 느지막이 이렇게 큰 복을 누려도 되나 할 정도로 저는 행복했습니다. 준서가 두 돌을 맞던 날이었습니다. 유람이 급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전시관에서 급한 일이 생겼대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유람이 현관문을 나서는데 탁자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운유가 장난감처럼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운유야, 그거 엄마 거야. 내려놔. 하지만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화면을 이곳저곳 눌렀고 갑자기 잠금이 풀렸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형준 오빠. 저는 손을 뻗었다가 멈칫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형준 오빠라니. 유람에게 오빠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2년만 더 참아. 노인네 곧 죽으면 우리 세상이야.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지? 운유 사진 보니까 나 어릴 때랑 똑같더라. 다음 주 병원 갈 때 조심해. 노인네 의심하면 안 돼. 보험금까지 합치면 최소 50억은 될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자기야.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아니, 제 눈에 뭔가 차올라서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1년 전, 2년 전. 아니, 결혼 전부터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오빠, 그 늙은이 완전 넘어갔어. 진짜 쉽네.
임신 테스트기 조작한 거 완벽했어. 의심 일도 안 해. 자기 아들이라고 믿고 있어. 불쌍하게.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서가 킥킥 웃으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아빠. 그 목소리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아빠가 아닌 거잖아. 준서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둥근 눈, 오똑한 코, 입꼬리의 모양.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2년 동안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작업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캔버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람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안고 행복해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 거짓이었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73년을 살면서 가장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 작업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유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밥이라도 드세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2년만 더 참아. 그 문자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늙었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통화 목록 맨 위에 유람이 있었고 그 아래로는 몇 명 없었습니다. 2년 전 제 손으로 모든 인연을 끊어버렸으니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2년 만에 누를 번호, 저장된 이름 수와 내가 무슨 얼굴로.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수치심을 오직 한 사람만은 알아야 했습니다. 삐삐삐. 여보세요? 2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톤이었습니다. 수아야. 아버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 말이 맞았어. 유람이가, 그 여자가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어디세요? 작업실이야. 수아야, 아빠가. 큰일 났다. 지금 갈게요. 거기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2년 동안 못 본 딸이었습니다. 조금 더 여인 것 같았고 눈가에 주름도 생긴 것 같았습니다. 수아야,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얼굴이 왜 이래요? 저는 유람의 휴대폰에서 찍어둔 스크린샷들을 내밀었습니다. 수아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거짓이었어. 유람이는 처음부터 날 속인 거야. 운유도 내 아들이 아니야.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몇 번을 말했는데. 미안하다, 수아야. 아빠가 잘못했어. 수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아빠 좀 도와줘. 아빠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수아가 천천히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2년 만의 화해였습니다. 수아는 냉정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요. 증거라니. 사립탐정을 고용할게요. 그리고 DNA 검사부터 해요. 운유가 정말 아버지 친자가 아닌지 확인해야죠.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자관계가 아닙니다. 일치율 0%입니다. 검사지를 받아든 제 손이 또다시 떨렸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종이 위에 명확히 쓰여 있는 걸 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운유야.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하며 제게 달려오던 모습, 제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던 모습, 첫 돌잔치 때 제 손을 꼭 잡고 비틀거리며 걸어오던 모습, 다 거짓이었어. 아니,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건 유람과 그 남자였습니다. 사립탐정이 가져온 증거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작가님, 이 여자와 이영준이라는 남자의 미래 현장입니다. 사진 속에서 유람은 모르는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키스하는 사진도 있었고 모텔과 그 남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탐정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빠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참자. 노인네가 요즘 건강검진 받는다고 난리라며? 괜찮아. 내가 건강식품에 조금씩 섞고 있잖아. 서서히 망가뜨리는 거야. 야, 그거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안 걸려. 밀양이라 증상도 애매하고 그냥 노안이라고 생각할 거야. 나이가 많잖아. 내일 죽어도 안 이상하지. 녹음이 끊겼습니다. 수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년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람이 정성스럽게 챙겨주던 건강식품, 여보, 건강 챙기셔야죠 하며 웃던 그 얼굴, 날 죽이려고 했어. 탐정이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게 부인이 작가님께 드린 건강식품입니다. 몰래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했는데요. 미량의 비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아가 병을 집어던졌습니다. 고소해요. 당장 고소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왜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 네.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캔버스를 꺼내 이젤에 세웠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그림이 될 거야. 사립탐정이 찍어온 사진들을 옆에 놓고 저는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래하는 두 남녀, 웃으며 독을 타는 여자의 손, 그리고 그 모든 걸 모른 채 웃고 있는 늙은 남자.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배신의 초상. 그림을 그리면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운유가, 내 귀한 아들이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계속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를 사랑했는데. 붓을 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아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안 괜찮아. 밤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이틀 무렵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캔버스 속 진실이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인사동 전시관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제 개인전이었고 신작 공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왔습니다. 유람이 환하게 웃으며 제 옆에 섰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축하해요. 고마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람은 제가 새 작품을 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내용은 몰랐습니다. 신작은 어떤 거예요? 저한테도 안 보여주시고. 곧 보게 될 거야. 전시관 한쪽 구석, 붉은 천으로 가려진 대형 캔버스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공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공개할 작품은 제 인생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제목은 배신의 초상입니다. 유람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천이 거쳤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캔버스 속에는 미래하는 남녀가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유람이었습니다. 옆에 선 남자는 이영준이었습니다. 그림 한쪽 구석에는 건강식품에 무언가를 타는 여자의 손이 그려져 있었고 반대편에는 행복하게 웃는 늙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유람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저는 준비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실화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아내 권유람은 2년 전부터 이영준이라는 남자와 내연 관계였습니다. 저와 결혼한 것도 아이를 낳은 것도 모두 제 재산을 노린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사립탐정이 찍은 미래 사진들, 문자 메시지 내용들, DNA 검사 결과, 그리고 건강식품에서 검출된 비소성분 분석 결과. 이 여자는 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서서히 독살하려 했습니다. 보험금과 상속 재산을 노리고 말입니다. 유람이 비틀거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당신이 했지, 권유람. 전시관 입구가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영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들어왔습니다. 이미 이영준은 체포됐어. 당신도 곧 같은 처지가 될 거야. 유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2년 동안 날 속이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용서를 바래? 경찰이 유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람이 끌려가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운유, 우리 아들. 운유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당신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니야.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잖아. 전시관 한쪽에 서 있던 수아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작가의 친딸이래. 저는 수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 아빠는 평생 아들을 바랐어. 너한테는 잘해주지도 못했지.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아들이건 딸이건 진짜 내 피를 나눈 건 너밖에 없다는 걸.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늦었지만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수아가 천천히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전시관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권유람과 이영준은 사기죄, 살인미수죄로 기소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둘 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 조정도 끝났습니다. 저는 유람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악의적 사기 결혼임을 인정했습니다. 운유는 유람의 어머니가 데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본 날 운유가 울며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는데.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 아이를 안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가요. 그날 이후 저는 수아와 자주 만났습니다. 작은 된장찌개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짜요? 아니야, 딱 좋아. 국물을 떠먹으며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42의 딸. 제가 놓쳐버린 세월들이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아야. 네, 아버지. 아빠가 너 어릴 때 많이 못해줬지. 그만하세요. 이제 됐어요. 아니야. 아빠가 너한테 해줘야 할 말이 있어. 수아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이건 아들이건 진짜 가족은 핏줄이야. 아니, 핏줄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말이야. 아빠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도 아빠가 필요로 할 때 너는 끝까지 와줬어.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수아야.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수아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작업실로 돌아갔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새 캔버스를 앞에 두고 무엇을 그릴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문득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수아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5살 때 그린 그림을 들고 웃는 수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어색하게 웃는 수아, 중학교 졸업식 날 교복을 입은 수아,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그려야지. 캔버스에 붓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5살 수아가 캔버스 위에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그림을 들고 있는 아이.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작업실에 물감 냄새가 퍼졌고 붓이 캔버스를 스치는 소리만
고요히 울렸습니다. 놓쳐버린 시간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진심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73세 화가 장운기 씨는 뒤늦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 소중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운기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항온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